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요, 바로 이 5권입니다. 제가 11월과 12월에 읽을 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5권의 책 오늘 프롤로그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쓰기로 했다입니다. 10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쓰기로 했다는 이렇게 앞에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백지에 활자를 담는 손을 말리는 사람, 사실, 사진, 사유, 그리고 나태, 그것들을 넘어 비로소 쓰기로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들이 함께 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최원경, 양민진, 구세영, 유진, 그리고 심오섭, 조범경, 백은서, 신채은, 이다감, 민성이라는 작가가 함께 했습니다. 쓰기로 했다. 그럼 어떤 작품들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들어가며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어 너무 앞만 보고 온 걸까? 내 마음처럼 내 마음도 아팠을 텐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 잠깐 걸음을 멈춰 하늘을 올려다볼래. 이 시간들을, 이 풍경들을 담아서 고된 우리의 여행 속 가끔 꺼내어 봤을 때 아름다운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볼빨간 사춘기 바닐라 어쿠스틱,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어줌. 아주 가까운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다. 낮과 밤이 반대인 것처럼 기쁨과 슬픔도 반대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슬퍼서뿐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감정이란 꽤나 복잡하고 오묘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사실 기쁨과 슬픔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건 반드시 나쁜 일은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다른 생각을 적어내는 10인의 작가들. 저마다의 시간을 걸어온 그들이 만나 6주를 함께했다. 첫 만남의 설렘과 어색함이 해소되지 못한 시간, 짧은 만큼 찬란했던 시간을 담아 우리는 쓰기로 했다. 공동 저자 중 김기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목차 살펴보면요. 최원경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양민진의 너에게 가는 길, 구세영 나를 사랑하는 순간, 유진의 낙원, 심호섭의 누구나 가는 다른 길, 조범경의 창, 백은서의 끝맺지 못한 그 소설의 결말, 신채은의 뻐꾸기가 살아남는 법, 이다감의 죽음에 다정하지 않는 너에게, 민성의 트루 러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책은요,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라는 책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표지도 좀 읽어 드릴게요. 선택한 게 맞는지 틀린지 가늠 못하는 처지에서 궁금한 건 스스로 어디를 향하며 어디를 받고 있는지 아닐까? 마찬가지로 답이 없기에 비슷한 군상을 보면 공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솔직 담백한 열편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할지라도 덜어주기를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의 내용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작가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백현규, 김봄, 도영석, 박혜준, 류혜림, 그리고 박성아, 이남호, 이동훈, 이세희, 아정, 이 작가들이 함께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목차도 좀 살펴보면요. 목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백현규의 너의 기억, 김봄의 My Interpretation, 도영석의 Hello World, 박혜준의 테라피, 그리고 류혜림의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것, 박성아의 시간이 걸려도, 이남호의 안동역 앞에서, 이동훈의 검지가 그랬어, 이세희의 안녕 나의 20대, 아정의 오늘도 버텨낸 당신에게 라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들어가며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턱 높은 농고개로 감싸인 신노년에서 만났다. 들쭉날쭉한 농고개처럼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5층 계단을 겨우 올라 강의실에 모였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출판을 목적으로 6주간 수업에 임하며 혹자는 새로운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달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모두가 동료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목적지를 두고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가 본인이 쓴 글을 올렸고 검토받았으며 점차 성장하였다. 매주 서로 친해지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고 만남과 헤어짐에서 가슴속 따뜻함이 보였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듯이 끝에 가까워질수록 문우들의 헤어짐이 그려졌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헤어짐은 차가움이 아님을 믿기에 즐거운 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10명의 문우들을 이 책에 담는다. 이 책의 주제는 모두 다르지만 소중하거나 아팠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양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마치 논고개처럼 보이길 바란다. 공동저자 중 이남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이 책에 담긴 작품들도 읽어드릴게요. 다음 책은요, 도화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 겉표지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앞부분에 글이 써 있어요. 솔직 담백한 10편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할지라도 덜어주기를 이라고 적혀 있네요. 뒷부분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도 해드릴게요. 작가들은요, 곽지우, 권나현, 김민지, 김한설, 박은정, 그리고 송민경, 안균환, 이다혜, 정혜미, 황윤하라는 작가들이 함께 이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 목차도 함께 살펴볼게요. 차례는요, 황윤하의 야경사진 한 장이 내게 주는 의미, 그리고 박은정의 희망했던 것, 정혜미의 길, 이다혜의 나로 숨쉬는 법, 안균환의 조각들, 김한설의 미세스 팍, 곽지우의 플라시보, 송민경의 그로 인하여, 김민지의 나의 도플갱어, 권나현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화선, 이 책에 들어가며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몇 해 전 여름 6명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여행의 첫날 아침 함께 떠나기로 한 A가 지병이 재발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A에게 여행의 기억을 전해주고 싶어 우리는 각자 기념품을 모았다. 귀국 당일 우리는 기념품을 들고 곧바로 A의 병실로 향했다. 기념품을 하나씩 전달하는 것보다 모아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기념품을 상자 하나에 담기로 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알맞은 상자가 없었다. 작은 상자는 기념품을 담기에 좁았고 그보다 조금 큰 상자는 지나치게 넓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공간이 남아 덜컥거리는 상자를 들고 병문안을 갔다. 퇴원 후 일주일 뒤 A는 생일을 맞았고 우리는 축하를 해주기 위해 A의 집에 모였다. A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기념품 상자였다. 우리는 왜 상자를 버리지 않고 놓아두었는지 물었고 A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우리가 선물한 기념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빈 공간에는 A와 함께 찍은 우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A는 자신의 기억이 담길 공간을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 선물을 준 것은 우리였지만 도리어 받은 기분이었다. 벚꽃이 만발할 때부터 녹음이 푸르러질 때까지 10명의 문우와 글을 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불이 붙은 도화선처럼 멈출 줄 몰랐다. 터져나오는 말을 최선을 다해 글로 적어냈다. 하지만 살아온 만큼 쓰이는 것이 글이라 믿기에 우리의 글이 가득 찬 상자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빈 공간에 우리의 글을 읽고 떠오르는 당신의 기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모두의 기억 상자이길 바란다. 공동저자 중 안균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도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읽어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우리는 보물찾기라는 책입니다. 겉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부분에 보면요, 표지에 왜 쓰는가, 왜 써야 하는가 보다 어떤 의미를 담았나에 몰두한다면 썼다가 보물이고 그렇게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뒷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읽어드리면요. 무심코 지나온 나날이 문득 활자로 쏟아져 내릴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진정 담아도 되는 내용인지, 무슨 쓸모가 있는 건지, 쓰지 않아야 할 이유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쓴다, 쓰지 않았다 보다 썼다가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면, 왜 쓰는가, 왜 써야 하는가 보다 어떤 의미를 담았나에 몰두한다면 썼다가 보물이고 그렇게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들 소개도 해드릴게요. 먼저 권순광, 김민겸, 김재상, 김지희, 백명상, 그리고 송아원, 신소라, 육태건, 이시유 작가들이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목차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요. 들어가며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차례입니다. 이시유의 커피의 찬, 김재상의 청소, 백명상의 인생여행, 김지희의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김민겸의 어둠에서 빛까지, 신소라의 깨달음이 준 인생의 방향, 송하원의 포스트 코로나, 권순광의 불신, 육태건의 너 또한 이 길을 걷고 있기에 라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며도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두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인 심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로 가변성을 지녔다. 심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끊임없이 변하므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음과 동시에 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긍정적 심리보단 부정적 심리에 자주 노출되는데 그중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일 정도로 익숙한 심리다. 그에 대한 요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게임, 운동 등의 각자 다른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곤 한다. 하지만 수많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기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에 말한 대로 심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면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안 받으면 된다. 9 저자들은 부정적 심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다들 평범한 사람이다.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긍정적인 심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요한 건 오직 용기와 마음가짐이다. 현재의 내 모습을 버려야만 바라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 불리는 노자가 한 말이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거듭하여 부정적 심리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9편의 글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생의 변화를 주기를 바란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공동 저자 중 백명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보물찾기 ing라는 작품도 제가 다음번에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또 다음 책은요. 우린 그래라는 작품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글 읽어 드릴게요. 딱딱한 조언에 진저리가 나거나 일상을 꾸미는 미사여구에 질리거나 의례적인 칭찬에 불편하거나 가만히 듣기만 하는 사람의 답답할 때 누군가의 진실된 속내가 그립지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태균, 도훈, 성희창, 유한나, 이유리, 임경림, 정혜은, 채린희, 최진욱이라는 작가들이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목차와 또 들어가며도 소개해 드릴게요. 차례는요. 임경림의 메리지 블루, 정혜은의 세 다리 의자, 성희창의 파열, 김태균의 내 몸 만들기 프로젝트, 이유리의 부모가 처음이라서, 채린이의 서툰 첫사랑, 최진욱의 피어오르다, 유한나의 내게 남겨진 것들, 도연의 신의 주사위 노름 이렇게 작품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며 읽어드릴게요. 종이에 적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내 안에서
시로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 맑은 날이 온다면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시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리. 삶과 시 이혜인 수녀님 중에서. 그러면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내면에 별이 존재한다. 그 별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우며 고귀하다. 따뜻한 햇빛과 선선한 바람이 함께하던 날 우리는 처음 만났다. 어색함과 설렘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6주 동안 각자의 별을 글로 녹여 책에 담았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소중한 추억을 상기하기도 하며 많은 순간을 마주하였으리라. 열달락에 담긴 어여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독자분들께 닿기를 소망한다. 공동저자 중 최진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5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쓰기로 했다.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도화선, 우리는 보물찾기 ING, 우린 그래라는 작품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한 작품씩 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작품들로 찾아뵐게요. 안녕!